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3살 여성입니다. 4년 전 남편과 결혼했고, 한 번 유산의 아픔을 겪은 뒤 지금은 임신 9개월에 접어든 만삭 임산부예요. 원래는 수원에 살다가 남편이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서울로 이사 오게 되었고,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네요. 출산 예정일 2주를 앞두고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며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했는데, 문득 제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좋은 일도 아니고 제 얼굴에 누워서 침 뱉기라는 거 잘 알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가 잘 대처한 건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저만 참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겪어보니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상처도 곪으면 언젠간 터지듯이 저희 부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댁과 인연을 끊게 된 거지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조심스레 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야, 나 아무래도 아이 생긴 것 같아. 뭐라고? 지금 그게 사실이야? 언제 알았어? 사실 일주일 전에 알았는데, 나 혼자 고민하다가 말하는 거야. 덜컥 겁이 나더라고. 그걸 왜 이제 말해? 겁이 난다니. 난 되려 기쁜걸? 바로 알려줬어야지. 혹시라도 자기가 아이 생긴 거 별로 안 좋아할까봐 걱정했어. 무섭기도 하고. 무섭긴 뭐가 무서워. 내가 왜 안 좋아해? 당신이랑 내 아인데 불안해할 필요 없어. 우리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결혼 진행하자.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지? 나 돌려 말하는 거 못하는 거 알잖아. 이제 변호사 된 지 1년 차라 쥐뿔도 없지만 당신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나 같은 여자가 당신이랑 결혼해도 될까? 어머님이나 다른 가족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해? 어떡하긴 뭘 어떻게 해. 우리 둘이라도 잘 살아야지. 이미 아이까지 생겼는데 어떡해. 살아있는 아이를 지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이랑 아이 지킬 거야. 그러니 나랑 결혼해 주겠어? 준식 씨, 나 정말 감동이야. 울지 마. 앞으로 건강관리 힘써야 해. 예쁘고 좋은 것만 보자. 알겠지? 엄마, 저희 왔어요. 그래,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았다. 일전에 얼굴 본 적 있는데 웬일로 따로 인사를 다 온다고 그러는 거니?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사실 오늘 엄마한테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며칠 전에는 처가댁에 인사 다녀왔고 오늘은 다혜가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온 거야.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늘은 예비 며느리로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너무 갑작스러우시죠? 잠시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니? 처가댁, 예비 며느리,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엄마,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엄마 곧 할머니 돼요. 뭐라고? 지금 다혜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니? 네, 어머니 그렇게 되었어요. 갑작스럽게 전해드려서 죄송해요. 지금 이거 웃으면서 할 이야기 아닌 것 같은데? 갑자기 아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니? 너는 다 큰 여자애가 몸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혼전 임신이 가당키나 한 소리야? 여자가 조신하게 굴지 않고 몸을 어떻게 굴렸길래? 엄마, 왜 그렇게 말을 해? 몸을 굴리다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가 사랑해서 생긴 아이야. 사랑이고 나발이고 나는 이 결혼 허락 못한다. 지난번에 대충 이야기 들어보니 다혜네 집 형편이 썩 좋은 건 아니라면서? 우리랑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무슨 결혼이야? 어머니, 제가 정말 잘할게요.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예쁘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살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저 준식 씨 많이 사랑해요. 사랑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잘난 게 몸뚱아리라 몸부터 들이민 거니? 준식이, 너,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 안 돼. 결혼도 어울리는 집안끼리 해야 하는 거야. 기울어도 너무 기우는 결혼이잖니? 내가 너 이런 집안이랑 엮이게 하려고 공부시키고 변호사 만든 거 아니다. 엄마, 말이 정말 심하네. 나 변호사 만든 게 엄마가 만든 거야. 내가 공부해서 내가 이뤄낸 거야. 물론 엄마가 뒷바라지 해준 건 정말 감사한 일이지. 근데 내 아내 될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직업에 귀천이 어딨어? 이미 내 아이까지 가진 사람이야. 요즘 사람들 결혼하면서 아이까지 혼수로 생각한다는데 조금 이르다 뿐이지 행복하게 잘만 살면 되는 문제 아닌가? 아이고, 이 녀석아, 보이는 게 있잖냐.
너 이제 변호사 되어서 취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발목을 잡혀.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엄마가 허락 안 하면 우리 둘이라도 살 거야. 내 아이까지 가진 사람 무시하고 살 순 없어. 나도 다혜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해. 지금 나 협박이라도 하는 거야? 그래, 너희 둘이 알아서 잘해봐라. 저희가 결혼하기까지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혼전 임신이 어른들에게 좋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저희 친정엄마도 처음에는 눈물까지 보이시며 어떡 하면 좋냐고 한탄하셨을 정도니까요. 시어머니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고 형편이 좋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변호사라는 대단한 직업을 가진 남편과 간호사도 아닌 간호조무사라는 직업을 가진 제가 차이가 나는 건 당연지사였습니다. 시댁은 홀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이렇게 세 식구였는데 수원에서 나름 유명한 갈빗집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친정에 비하면 금전적인 여유도 있으셨고 시어머니는 혼자서 자식 둘을 키워오신 자부심이 아주 대단하셨죠. 결국 저희는 심한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달 정도 설득 끝에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과한 혼수나 예단 없이 결혼 반지만 맞추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신혼집은 시댁 근처 반 2칸짜리 빌라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맨몸으로 결혼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더랬죠.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은 각오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고된 시집살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 너 휴직하고 집에 있다면서? 시간도 남으니 식당에 좀 나오너라. 워낙 바빠서 일손이 모자라는구나. 어머니, 제가 일을 하면 안 되는 몸이어서요. 병원에서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깟 의사가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그리고 애 가진 게 무슨 유세 부릴 일이니? 나 때는 말이다. 만삭 때까지 밭일도 하고 다 그러면서 지냈어. 몸 풀면 바로 집안일도 하고 그랬단 말이다. 너라고 못할 것 없지. 잔말 말고 나오너라. 제가 유산기가 있어가지고요. 약도 먹는 상황인데 가서 많은 일을 도와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괜히 걸리적거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누가 너 보고 서빙하라고 그러던? 주방 한편에서 감자 좀 깎고 양파랑 파 좀 다듬고. 그게 뭐가 힘들어? 나 아무리 그래도 악독한 시어머니는 아니다? 어디서 날 몰상식한 시어머니로 만들려고 그래? 그런 게 아니라요, 어머니. 잔말 말고 시간 맞춰 식당으로 오너라.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운동 삼아 왔다 가면 되는 일 아니냐? 그리고 오는 길에 세탁소 들러서 준이 드라이 맡긴 옷 좀 찾아오고. 가게로 가져가면 될까요?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당연히 식당으로 가져오면 안 되는 거지. 집에 전해주고 식당으로 오라는 말이다. 내 말이 어려워?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알아들었어요. 시간 맞춰 갈게요. 언니, 오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좀 부탁해요. 나 오늘 새벽에 들어와서 너무 피곤해서. 이제 눈 뜨고 샤워 좀 하려고요. 나 샤워하고 나와서 바로 마실 수 있게 준비 좀 해줘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면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원래 스타벅스 아니면 안 마시는데 언니 힘드니까 내가 조금 배려해 줄게요. 세탁소 근처에 카페 하나 있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산미 있는 거로 부탁해요. 점심시간에 특히 바쁘니까 늦으면 안 된다. 와서 험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와. 저는 임신 중기에 접어들어 유독 입덧이 심해졌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 수시로 진료를 보며 영양제로 연명하는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그런데도 잘 보여야겠다는 마음 때문인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들어줬습니다. 남편에게 내색하지 않는 건 물론이고 시키는 대로 대부분 다 하는 편이었죠. 그러다 저희 부부가 시댁과 갈등을 겪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시댁이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서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친척들 불러서 집들이해야 한다는 겁니다. 집에서 쉬는 저보고 장을 봐오라길래 군말 없이 대형마트에 갔고 어마어마한 양의 장을 봐야 했습니다. 가뜩이나 몸이 약해져 있던 상황이라 조금 무리가 갔는지 결국 길거리에 쓰러져 정신을 잃고 말았죠. 눈을 떠보니 응급실이었고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계셨죠. 어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되긴. 너 길거리에서 쓰러졌다더라? 너 누구 죄인 만들 일 있니?
몸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이야기했어야지. 이게 아주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알고 나쁜 사람 만들려고 작정했어. 그래도 다해야 이만하길 천만다행이지. 아이는 다음에 다시 가지면 되는 거고 우선 몸 회복하는 데 집중하자. 알겠지? 잠시만,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아이는 다음에 다시 가지라니. 아휴, 내가 이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너 몸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니? 내가 결혼 전에 그렇게 말했는데 기어이 뱃속 아이를 떠나보네? 안사돈, 그래도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혼내시더라도 나중에 몸 회복한 다음 그때 말씀하셔도 늦지 않아요. 이제 막 깨어난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하다니요? 이게 다 새아가가 자초한 일 아니에요? 내가 무리한 일 시킨 것도 아니고 애초에 몸이 안 좋으면 안 좋다고 이야기했어야지. 얘, 넌 꿀먹은 벙어리도 아니고 아무 말이라도 좀 해봐. 지금 나 유산한 거지? 도대체 왜? 약도 잘 먹고 의사 선생님 말 잘 들었는데. 아까 의사 말로는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는구나. 아마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했어. 잘 먹고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이라니. 피 검사했는데 너 수치가 말도 아니야. 의사도 먹는 거 신경 쓰라고 한 소리 하더라.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우리 아기 어떻게 해? 일단 진정부터 하고 보자. 아이는 나중에 생각해도 늦지 않아. 박서방이랑 노력해서 또 가지면 되는 문제야. 몸도 건강해야 빨리 찾아오지. 일단 회복부터 하자. 엄마 말 들어. 하이고 누가 보면 아주 큰 일이라도 난 줄 알겠어.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간수도 못하면서 무슨 애를 낳는다고. 너 조선시대였으면 친정으로 쫓겨났다. 알아? 듣자 하니까 안사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그만하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아픈 사람 앞에 두고 뭐 하는 짓입니까? 어머 이봐요. 어디서 큰 소리예요? 뭐 잘난 게 있다고 큰 소리냐고. 결혼하면서 뭐 하나 해온 게 있기를 해? 귀한 우리 아들 꼬드겨서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 주제에.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말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제가 없이 결혼한 건 맞는데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경우 없는 짓이에요. 뭐? 이 버르장 머리 없는 년 같으니라고. 뭐? 년? 이보세요.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도 귀한 거예요. 어디다 대고 내 딸한테 2년 전년이야? 없이 살았다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일이에요? 두 모녀가 아주 쌍으로 지랄이네 지랄이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준식이한테 말해서 둘이 갈라서게 해야겠어. 박서방 출장 복귀해서 지금 오는 길이라고 합니다. 오자마자 물어보면 되겠네요. 제발 설득해서 이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부인하는 꼬락서니 보면 우리 딸 결혼시키지 말 걸 그랬어요. 결혼시킨 내가 미친년이지.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장모님한테 연락받았어. 밖에 계시길래 내가 집에 다녀오시라고 했어. 당신 입원하면서 짐도 필요하고. 여보, 나 정말 속상해 죽겠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아이가 잘못된 건 나도 안타깝지만 우선 당신 건강이 최우선이야. 며칠 입원하면서 제대로 진료받자.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마. 내가 어떻게 그래? 어머님이 나보고 당신이랑 이혼하래. 몸 관리 못하고 쓸모도 없다고. 뭐라고? 우리 엄마가? 지금 그게 사실이야? 어머님이 자꾸 나한테 몸 관리 못했다고 하시는데 어머님 그동안 나 엄청 부려먹었어. 몸 관리를 못하긴. 내가 몸 안 좋다고 다 말씀드리고 약 먹는 것도 다 알고 계신 분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자기 손주 가진 며느리한테 어떻게 그러냐고. 내가 아무리 없이 결혼했다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봐. 토씨 하나 빼먹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나 아이 유산한 거 다 어머니 때문이야. 과로랑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어머님, 나 몸 안 좋은 거 알면서 계속 일 시키셨어. 아가씨 커피 사다 줘라. 식당에서 야채 썰어라. 캐셔 봐라. 나 쓰러진 것도 집들이 해야 한다고 장 봐오라고 하셔서 그런 거야. 정말 죽고 싶다.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게 아닌데. 엄마 정말. 그래 놓고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당신 꼬드겨서 결혼한 거래. 몇 마디 하니까 버르장 머리 없는 년이라고 욕도 하시고. 어머님, 해도 정말 너무하셔. 안 되겠다. 이따 장모님 오시면 나 엄마 집에 좀 다녀올게. 내가 병실 특실로 바꿔달라 했으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쉬어. 영양제도 놔달라 하고.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크게 한바탕 싸우시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오기 전 집으로 가버리셨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와 입원 수속을 밟고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었어요. 뒤늦게 온 남편에게 하소연했고 남편은 그 길로 시댁으로 가 뒤집어 엎어버리고 왔더랬죠.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새 남편한테 일러 바치냐며 판소리하긴 했지만 그런 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 말대로 회복하는데 온 신경을 곤두세웠어요. 겨우 몸이 안정되고 저도 슬픔을 점점 잊어가니 3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가버리더군요. 남편도 직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저도 유산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일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기적처럼 다시 아기 천사가 찾아와 주었어요. 사실 시험관 시술도 받아보고 난임센터 상담도 다녔지만 노력해도 잘 생기지 않아 조금 포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유산 경험으로 자궁 건강도 많이 안 좋아진 상황에 자연 임신이 되었고 저희 부부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저는 다니었던 병원을 그만두고 몸조리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지난날의 과오는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성스레 태교도 하고 요가도 하고 병원도 꼬박꼬박 다니며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여전히 입덧 때문에 힘들었지만 뿌듯했고 반드시 아이를 지켜내리란 사명감에 사로잡혔죠. 얘 바쁘니? 어쩐 일로 연락하셨어요? 저 바쁘진 않은데요. 얘는 내가 시어머니인데 전화도 못하니? 바쁘지 않다니 그거 다행이구나. 가게에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데 와서 좀 도와라. 너 들어보니까 직장 관뒀다면서? 집에서 쉬면 뭐하니? 점심시간에 나오너라. 저 못 나가는데요. 저 아이 가졌거든요. 뭐? 임신을 했다고? 네. 이제 10주 됐고 안정기 접어들려면 멀어서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 그럼 다른 거 말고 와서 카운터나 좀 봐줄래? 너무 바빠서 일을 분담해야 하는데 서빙 이모도 금방은 못 온다고 하고 내가 주방이랑 홀 서빙해야 하는데 카운터 봐줄 사람이 없구나. 저처럼 쓸모없고 할 짓 없는 사람이 가서 도와드려야죠. 무리하면 안 돼서 정말 카운터만 볼게요. 알았다. 부탁 좀 하마. 얘 카운터에 가만히 앉아있지만 말고 마늘 좀 까거라. 그리고 저기 빈자리 소독약 뿌려서 좀 닦아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너무 가만히 있어도 아이한테 안 좋은 거다. 운동 삼아 한다고 생각해. 어머니, 저 아직 초기라서 움직이면 안 되는데요. 그러다 저번처럼 유산이라도 하게 되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걸 왜 내가 책임지니? 네가 잘해야 하는 문제잖니. 말씀하시는 건 여전하시네요. 아가씨는 뭐 하는데요? 임신한 저보다는 아가씨가 일하기 더 편할 텐데. 네 시누이는 이런 험한 일 못한다. 저는 시어머니의 변하지 않는 태도에 이를 갈았습니다. 정말 카운터에서 돈 계산만 했고 남는 시간에는 휴대전화로 태교 영상만 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누군가요? 며느리 가만히 있는 꼴은 못 보는 대단한 위인이시지 않습니까? 저는 군말 없이 잔심부름까지 해내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다시는 저에게 부탁이라는 걸 못할 정도로 정말 크게 한 방 터뜨릴 참이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어느덧 임신 9개월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좋은 기회로 서울에 있는 대형 로펌에 스카우트 되었고 저희 부부는 서울로 가야 했어요. 그동안 꾸준히 돈도 모았고 대출을 받긴 했지만 내 집 마련에 성공해 이사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잊을 법했던 시어머니의 만행은 여전했어요. 이사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고 제가 만삭인데도 불구하고 친척들을 불러 집들이 하라고 하더군요. 언제쯤 할까? 상의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주말에 올 테니 상을 차려놓으랍니다. 당장 내일 출산해도 이상하지 않은 저한테 말이죠. 어머니, 아무리 생각해도 집들이는 무리네요. 저 만삭인데 음식을 어떻게 해요? 출장 뷔페도 싫다 하시고 그럼 못해요. 원래 새 집으로 이사 가면 집들이 하는 게 전통이다. 너는 그런 것도 모르니? 그리고 음식은 정성인데 무슨 출장 뷔페? 어른들 모셔놓고 잘 살겠다.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정성껏 음식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 뷔페는 무슨 뷔페야. 만삭인 제가 몇십 인분 요리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는 못해요. 하시려면 어머니가 하시던가요? 너 지금 시어머니 말에 토다는 거니?
내가 요즘 잔소리 좀 안 했다고 이게 기고만장해서는. 어머니, 기고만장한 게 아니라요. 어머님이 하시는 행동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되게 어이없거든요. 네가 어이없을 일이 뭐가 있어? 시어머니가 하라면 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어머니가 하시던가요? 자꾸 이러시면 저 그이한테 말할 거예요. 뭐라고? 알겠다, 알겠어. 집들이는 그냥 내가 꺼내본 말이야. 내가 적당히 둘러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어머니, 서로 조심하고 배려하면 큰 소리 날 일 없어요.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한마디 더 하는데요. 아가씨, 우리 집 그만 오라고 전해주실래요? 왜 그러냐? 동생이 오빠 집에 놀러 갈 수도 있는 거지. 너는 새언니나 되어서 왜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 생각 이하의 행동을 하니까요. 맨날 밤새워서 술 먹고 피곤하다고 자고 가고. 여기가 무슨 숙박업소예요? 그거야 우리 집이 머니까 그런 거지. 그리고 어머니도 자주 오지 마세요. 툭하면 뭐 하냐고 오시고 반찬 주러 오셨다면서 반찬은 없고. 그냥 제가 뭐 하나 감시하러 오시는 거죠? 너 말하는 게 왜 그러니? 그리고 내가 우리 아들 집에 간다는데 엄마가 아들 집에 가는 게 그렇게 이상할 일이니? 아니요. 그냥 웃겨서요. 그이 안 들어오거나 야근하는 날에만 오시잖아요. 어떻게든 제 허점 노려서 시짜짓 하시려는 거 제가 모를 줄 아세요? 너 말하는 본세가 그게 뭐야?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냐고. 뭐긴요. 다 어머니한테 배운 거죠. 어머니 평소 말투가 이러시거든요. 모르셨죠? 내가 듣자 하니 안 되겠구나. 너 정신교육 좀 받아야겠다. 만삭인데 집에서 노니까 좋으냐? 내 아들이 벌어다 준 돈 넙죽넙죽 받았으면서 좋냐 말이다. 네, 전 너무 좋은데요. 어머님만 조용히 해주시면 더할 나위 없고요. 너 아무래도 다시 가게 나와야겠다. 다음 주부터 애 낳기 전까지 매일 식당으로 오너라. 와서 일도 좀 돕고 반성문도 쓰고 가. 그리고 넌 애 낳기만 해봐. 실컷 부려 먹어줄게. 네, 그러세요. 반응이 왜 그래?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이상하죠? 아무튼 조금 기다려보세요. 그이 올 시간 되었거든요. 너 정말 막장이구나. 반성문을 아주 많이 써야겠네. 너 단단히 각오하고 일하러 와라. 잠시만, 이게 무슨 소리야? 엄마 반성문이라니? 가게에서 일하는 건 뭔 소리야? 아니, 그게 말이다. 내가 말이 헛나온 거야. 네가 잘못 들은 거다. 지금 나랑 장난해? 매일 식당에서 일하라며. 나 다 들었어. 거짓말 할 생각하지 마. 이 방에 엄마랑 다혜, 그리고 나밖에 없는데. 엄마, 다혜 아니면 누구한테 이야기한 건데? 준 씨가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다 들었어. 지금까지 다혜한테 이렇게 대한 거야? 나 없을 때 이렇게 대한 거냐고. 그게 아니야, 준 씨가. 엄마 말 좀 들어봐. 무슨 말을 들어? 내가 예전에 경고했지? 또 한 번 이런 일 만들면 그땐 가만 안 둔다고. 다혜 유산했을 때 엄마가 했던 말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뭘 한 적 있어? 문제 삼은 적 없잖아. 근데 지금 보니 더 이상 안 되겠네. 엄마는 우리랑 상극인 것 같아. 이미 선도 넘은 것 같고. 어머니 이 사람 화나면 물불 안 가리잖아요. 그러게 일을 시키려고 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네가 알았다며, 하겠다며. 제가 언제 한다고 했어요? 전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리고 만삭 임산부한테 일을 시키려는 것 자체가 정말 무개념 행동인 거 모르세요? 진짜 엄마랑 다른 가족들 생각해서 참고 살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엄마, 앞으로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어. 예전에 다혜 유산했을 때도 별말 안 하고 넘어갔는데 엄마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같네. 이건 엄마가 선 넘은 거고 난 더 이상 봐줄 마음이 없어. 우리 인연 끊고 지내자. 그냥 서로 없다고 생각하고 각자 할 일 하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네 여동생도 있고 아직 할 일이 많은데 들어갈 돈도 많고. 멀리 이사할 거니? 자꾸 귀찮게 하면 이사 갈 수도 있어요. 어머님, 그이 말대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앞으로 왕래하는 일 없었으면 하네요. 지금 인연이라도 끊고 지내자는 거냐? 어떻게 천륜을 끊어낼 생각을 해? 다 필요 없고 그냥 나가라고. 나도 엄마 없는 셈 칠 테니까 엄마도 그런 줄 알아. 더 이상 서로 스트레스 주지 말고 제발 좀.
남편은 정말로 시댁과 왕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부분도 모두 지원을 끊어버렸죠. 제 휴대전화에 있는 연락처도 다 삭제해버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전화를 아예 바꿔버렸습니다. 그 뒤로 저희 부부와 연락이 되질 않으니 친정엄마에게 연락하셨나 봅니다. 사는 소식이 궁금하다며 많은 걸 물어봤다는데 그냥 잘 지낸다고만 하셨대요. 어떻게든 저희 부부에게 다시 빌붙어 보려는 심산인지 저는 어찌 되었든 상관없습니다. 정말 안 보고 살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홀로 계신 친정엄마를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대형 평수인데다 친정엄마도 이사해야 했는데 남편이 모시고 살자고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자기 가족들이라면 치가 떨린다며 정말 가족인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한바탕 소동은 마무리되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출산 예정일 2주 정도를 앞두고 있어요. 귀여운 아들이 태어날 예정인데 그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살 겁니다. 남편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앞으로도 시댁과 왕래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하네요. 친정엄마든 누구에게든 연락이 한 번이라도 오면 법적인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천륜을 끊어놓은 것 같아 찝찝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위해선 과감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살면서 도움 안 되는 사람들이랑은 굳이 상종할 필요가 없다고 아주 절실히 느꼈거든요. 어찌되었든 그 뒤로 시어머니나 시누이의 소식은 듣질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출산과 육아에 온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것 같네요. 여러분, 제 사연 어떠셨나요? 그래도 제가 대처를 잘한 걸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조언 한마디 기다리며 저는 여기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여성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저는 얼마 전 남편과 이혼한 일이 있었답니다. 이혼을 처음 하게 됐을 때는 세상이 다 뒤집어진 것 같았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눈물만 흘리던 저였죠. 더군다나 아빠까지 잃은 마당이니 세상에 의지할 사람 하나 없고 외롭게만 느껴졌었는데요. 최근에는 많이 회복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행복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답니다. 오히려 마음에 맞지 않고 저를 돈으로만 취급하는 사람이었던 남편과 진즉에 헤어질 걸 하고 안도하게 될 때도 있고요. 같이 있을 때는 전혀 몰랐었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남편이었던 인간이 얼마나 한심하고 모자란 인간이었는지, 그런 남편을 좋다고 따라다녔던 저는 또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죠. 그 사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놈은 절대 안 된다. 척 봐도 껄렁하기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인데다가 문신까지 했더만. 문신을 했다는 걸로 내가 뭐라고 하고 싶은 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결혼하겠다는 사람 아빠를 보러 온 입장이면 문신을 가리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최소한의 성의도 없이 내 딸을 데려가겠다는 놈을 내가 인정하라는 거냐? 아빠, 진철 씨도 그냥 사람이 솔직하고 거침이 없어서 그런 거야.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 뿐 그 사람한테 인성적으로 문제가 있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빠가 오히려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시험 같은 거 하면서 진철 씨 괜히 힘들게 한 거잖아. 내가 무슨 시험을 했다고 그러냐? 진철 씨가 못 먹는 거 있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은 까다로워서 안 된다면서 농담식으로 은근히 핀잔 줬잖아. 게다가 젓가락질 제대로 못하는 거 보면서 젓가락질 어디서 배웠냐고 묻기까지 하고. 내가 핀잔을 준 게 아니라 농담을 한 거다. 그런 말도 한마디 못하면 세상 무서워서 사람들 만나지도 못하겠구나. 아빠는 편하게 새엄마랑 결혼해놓고 내 결혼은 왜 반대하는 거야? 어차피 나도 결혼 실패하면은 새로 좋은 사람 만나면 그만인 거 아니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게다가 네 새엄마라는 사람을 내가 한번 겪어봤으니까 하는 말이다. 돈 보고 결혼한 관계라는 게 당장에는 매끄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도 위기가 생기거나 다른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겠다 싶으면 금방 갈아타지는 거다. 네가 그 놈한테
어떤 식으로 어필을 했는지 듣고 나니까 더더욱 걱정이 돼서 하는 말 아니냐. 진철 씨, 내가 비싼 물건 좋아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지,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건물을 갖고 있는지 뭐 그런 것 하나도 몰라. 아빠가 부자인 것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어차피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으니까 내가 딱 한마디만 하면 너도 이제 나이 30이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하다면 창창한 상황이다. 그런데 사람은 말이다. 함부로 믿는 게 아니야. 어떤 문제를 겪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가 진짜 그 사람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판단한 그 녀석의 모습을 가지고 진짜 모습을 봤다고 절대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다야? 나는 솔직히 아빠 재산도 필요 없고 그냥 진철 씨랑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그만이거든? 근데 아빠가 결혼 허락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아빠도 새 엄마한테 이혼당한 마당에 내가 아빠마저 버리기를 바라는 거야? 결혼하고 싶으면 해라. 정, 네 마음이 그렇다면 말리지는 않으마. 하지만 절대 내가 부자라는 거는 밝히지 마라. 나한테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지도 말하지 말고. 내가 돈이 얼마나 있든지 상관없이 나 아껴주고 좋아해주는 사람이라니까? 그래, 그렇다면은 네가 가난하다고 해도 상관없어 할 사람이겠구나. 만약 네가 이야기 안 하고 3년 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하면 내 재산 얼마든지 너한테 다 물려주고 그 녀석도 내 사위로 인정해주든지 하마. 이거면 되겠니? 내기를 하자는 거야? 좋아, 그렇게 할게. 내 남편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아빠한테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기대하고 계셔. 저는 아빠가 사람 보는 눈이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를 낳았던 친엄마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이혼을 당한 사람이었고 새엄마 역시도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게 된 상황이었으니 말이죠. 친엄마야 어쩔 수 없었다지만 새엄마 쪽은 확실히 바람을 필 것 같았고 아빠의 재산을 노리고 결혼한 것이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빠와 달리 제가 사람 보는 눈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었고 남편이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결혼하고 반년 정도 지날 때까지는 남편이 저에게 그렇게까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었지만 점차 돈과 관련해서 궁색하거나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가 생각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오빠, 오늘 오빠가 해준 해물탕 맛있긴 했는데 그거 먹고 나서 계속 속이 미식거리네? 혹시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야? 유통기한이 왜 지나? 신선한 제품으로 만든 거고 너 맛있게 먹으라고 내가 정성스럽게 요리한 건데. 재료 하나하나 사서 내가 손질한 건데 그렇게 맛이 없었어? 속이 미식거릴 정도였냐고.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이해해줄게. 상한 음식으로 만든 거 맞지? 상한 음식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 오빠가 밀키트로 구매한 거 유통기한 한참 지난 걸로 나 요리해준 거 이미 다 봤어. 밀키트를 살 거면 신선한 걸로 사지 왜 유통기한이 지난 걸 산 거야? 내가 유통기한 지난 음식을 너한테 해줄 사람이냐? 듣자 하니까 서운하네. 유통기한 임박 상품 싸게 파는 곳이 있길래 거기서 사서 너한테 요리해 준 거야. 그러면 요리를 사자마자 바로 해주든지 해줬어야지. 네가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미루다가 오늘에서야 해준 거잖아. 왜 해줘도 난리냐? 안 그래도 오늘 감독한테 자꾸 NG 낸다고 까여서 짜증나 죽겠는데 너까지 스트레스를 줄래? 왜 배우 자존심에 자꾸 스크래치를 못 내서 안달인 걸까? 그러면 거짓말이라도 하지 말았어야지. 재료를 하나하나 사서 손질한 거라며? 왜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건데? 내가 언제 재료를 하나하나 사서 손질한 거라고 말했어? 밀키트를 사서 씻고 이러다 보면 재료를 하나하나 만지게 되고 손질하게 되니까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말을 한 거지. 네가 멋대로 오해해놓고 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그러냐? 이거 진짜 고마운 줄을 몰라.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은 오빠 아닐까? 배우 되겠답시고 맨날 촬영장 전전하면서 교통비랑 식비만 나가지. 돈 한 푼도 못 벌어는 오빠 벌써 반년 넘게 참아주고 있는 건 나야. 가게 책임지려고 나 혼자 돈벌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빠는 왜 고마운 줄을 모를까?
집안일도 안 하고 나한테 요리도 안 해주고 해주는 게 대체 뭔데? 저번에 발이 너무 아파서 발 마사지 해달라고 하니까 발에 땀나고 냄새나서 싫다고 했었지? 아, 왜 또 사소한 거 가지고 트집을 잡고 그래? 내가 너랑 결혼하고 나서 커리어를 포기하고 사랑꾼 되겠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 원래 나 같은 남자 배우들은 결혼하면 인기가 확 떨어진다고. 그런데 그런 거 감수하고서라도 너랑 결혼해 준 거잖아. 남편 얼굴 뜯어먹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네가 혼자 회사 다니는 것도 억울할 일 아니지. 솔직히 네 얼굴에 나 같은 사람 만날 수는 있겠냐? 기가 막혀서 정말. 됐고, 나 조만간 헤어랑 복장 좀 시대극에 맞게 맞춰가야 될 것 같거든? 감독 눈에 들어가야 내가 대배우로 성공할 수 있을 만한 발판이 장만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돈 50만 원만 내놔봐. 오디션이면 이래저래 바쁜 상황인데 자꾸 짜증나게 하지 말고 처맞기 싫으면. 결혼을 하기 전에 남편은 세상 다정하고 저에게 맞춰주며 말도 이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자신이 배우로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저의 탓으로 여기면서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짐을 지으려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었죠. 저는 회사 생활을 하랴, 집안일을 하랴, 남편을 챙기랴, 몸이 둘이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빠에게는 이런 제 괴로운 상황을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죠. 아빠가 맞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고 한편으로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이 볼 때마다 어두웠던지라 아빠는 그것을 눈치채고는 추궁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너 요즘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냐? 영 안색이 안 좋구나. 그놈이 또 너한테 뭐라고 그러니? 무슨 말이야. 남편 나한테 잘해. 뭔 일이 있기는 있나 보구나. 내가 정서방이라고 안 하면 발끈하더니 오늘은 그놈이라고 해도 가만히 있는 걸 보니까 말이다.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이 아빠한테 뭐든지 속 시원하게 털어놓아 보거라.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잖니. 말 못할 게 또 뭐냐? 아빠한테 내가 미안해서 그러지. 솔직히 아빠가 이 결혼 반대했었잖아. 그런데 나는 아빠 반대 불구하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결혼했고 아빠 얼굴 보기 민망해서라도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가 마음먹은 것처럼 쉽지가 않네. 결혼하기 전에는 로맨스 드라마 속 스윗한 주인공이 그 인간한테 들어있나 싶을 정도였어. 근데 지금은 드라마 속에 나오는 막장 캐릭터가 그 인간한테 들어있나 싶을 정도가 됐고 살다 보면 부부가 안 좋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 법이다. 아빠, 지금 실실 웃고 있는 거 티나니까 편하게 하고 싶은 말 해도 돼. 아빠 말 완전히 다 인정한다고. 그래, 내가 분명히 말했지 않니? 그놈이랑 결혼하게 된다면 행복할 순간 없을 거라고. 내가 분명히 말했는데 말 안 듣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내가 그놈 문신 둘둘 두르고 있고 젓가락질 이상하게 할 때부터 분명 알아봤다니까? 그래, 아빠 속이라도 후련하면 됐다. 이제는 정말 걱정이다. 결혼을 하고 나서 헤어지고 싶은 마음인데 이렇게까지 쉽게 결혼한 걸 물러도 되나 싶기도 하고 그 사람이랑 앞으로 잘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니까 쉽게 판단을 내리지 못하겠어. 그러면 이 아빠가 죽기 전에 딸면 좀 살려주고 죽을까? 어차피 내가 늙기도 하고 건강이 안 좋아서 언제 하늘나라 갈지 모르잖니. 그런데 너 남편 되는 놈이 너한테 잘한다는 얘기 좀 들으면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아니, 아빠 말대로 나한테 잘해주는 게 아빠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더 비참할 것 같아. 그냥 내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노력할게. 그래도 소용없으면 그때서는 이혼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인간은 복덩이 걷어찼다고 후회하게 되겠지. 그게 차라리 나한테 필요한 복수일까 싶어. 딸, 내가 결혼 반대했을 때 솔직히 나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했던 거지만 후회는 없었다. 사람이 실제로 겪어봐야 알 수 있는 일도 있는 법이거든. 2번이나 결혼 생활 실패하고 나서 내 나름대로 깨달은 걸 너한테 전해줄 수 있었다만 그게 너한테까지 꼭 들어맞는 좋은 일인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구나. 어쩌면 평생 가능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 노력은 해보자꾸나. 내가 언젠가는 정서방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다. 이건 진심이다. 아빠의 격려 덕분에 저는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지만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나날이 차가워져만 갔죠.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돈 많고 잘 사는 것 같아서 하는 행동이 하나하나 귀엽고 예뻐 보인다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는 별 다를 게 없는 집안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 환상이 모조리 꺼졌다는 얘기를 솔직히 털어놓더라고요. 물론 남편이 착각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그것을 교정할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답니다. 지금 우리 아빠 몸이 아픈 상황이라서 내가 회사 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알고 있지? 그런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이딴 소리로 스트레스를 주니? 오빠, 정말 제정신이야? 나도 회의감이 들어서 그렇지. 내 주변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냐? 너랑 왜 결혼했냐고 그러더라. 솔직히 내 얼굴 정도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고 내 자존감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랑 행복하게 오손도손 잘 살 수 있었어. 그런데 너 같은 거랑 결혼을 한 바람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배우로서도 성공 못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상황에 네가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니까 내가 화가 나, 안 나? 오빠가 배우로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솔직히 내가 아무 대본 집어들고 즉흥으로 연기해도 오빠보다는 잘 알 것 같아. 얼굴이야 잘생긴 거 인정하지만 솔직히 얼굴만으로 뜰 정도로 잘생긴 건 아니잖아. 오빠보다 잘나고 훨씬 더 매력 있는 사람들 많은 상황에서 연기라고 해봐야 대학 신입 수준도 안 되는 정도로 뭘 대배우야? 사람이 좀 겸손해져 봐. 뻔뻔한 것도 정도껏 하라고. 와, 네가 날 이렇게 걱정해 주니까 정말 눈물이 다 난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런 조언 듣는 거 정말 싫어하는 거 알지?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사람이 정말로 오랫동안 진심으로 추구해온 일에 이딴 식으로 말 꺼내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 거 알지? 싫어하는 거 알지? 근데 오빠는 내가 싫어하는 거 뭔지는 알아? 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왜 일방적으로 배려를 해줘야 될까? 이게 말로만 때린다고 하니까 입을 함부로 나불거리네. 야, 너 진짜 한번 죽어볼래? 나 빈정 상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허락할 때까지 오빠라고 이제 부르지도 말고. 알겠냐? 얼마 전에 어머님이 다녀가시면서 오빠 기한껏 살려주고 가니까 세상이 다 자기 것 같고 다 잘 풀릴 것만 같고 그렇지? 정신 차려. 오빠 지금 현실을 봐야 돼. 배우로서 성공하겠다고 말만 떵떵거리지 이뤄놓은 건 하나도 없고 벌써 몇 년째 엑스트라만 전전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오디션 보는 내내 떨어지기만 하고 프로필 사진이다 뭐다 찍어내는데 돈만 나가지 벌어온 돈은 하나도 없잖아. 그놈의 돈. 더럽게 따져대네. 치사하고 더러워서 정말. 돈 가지고 먼저 치사하게 군 건 오빠야. 나는 오빠 생일이면 맛있는 거 사주려고 노력했고 바디 프로필 찍겠다고 하길래 비싼 사진 작가도 고용하라고 했고 PT도 할 수 있도록 돈도 지원해줬어. 그런데 나는 회사에 샐러드 도시락으로 싸들고 가서 다른 사람들이 밖에서 편하게 밥 먹을 때 궁상 맞게 휴게실에서 혼자 밥 먹어야 될 뻔한 사람이야.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오빠가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됐어. 내가 배우로 성공하면 너 나중에 후회하지나 마라. 내가 너 그때는 인간 취급 안 할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잘하는 게 좋을 거다. 제발 그럴 날이 좀 왔으면 좋겠네. 내 생각에는 절대로 안 올 것 같은데 그냥 괜한 고집 부리지 말고 나한테 사과를 하는 게 어떨까? 그리고 앞으로 집안일은 분담해서 하고 오빠 솔직히 집에서 배우로서 연기 공부한다면서 영화나 드라마만 보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게 백수지. 배우야? 너나 나중에 무릎 꿇고 사과해. 지금 그 말로 인해서 너는 완전 내 마음에서 아웃이야. 사과하기 전까지 절대 받아줄 마음 없고 앞으로 집안일 100% 네가 다 해라. 나는 네가 말한 거 거슬려서라도 절대 집안일 안 할 거고 앞으로 배우 일에만 100% 매진할 거니까. 주변 사람들이 남편에 대해서 오냐오냐 하며 칭찬만 자자해서일까요? 남편은 생활비 한 푼도 못 벌어오는 주제 자존심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싫은 소리를 좀 했다고 그날로부터 제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하고 집에서 놀기만 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속이 뒤집어지던 저였지만 그 싸움을 지속할 힘은 없었습니다. 갖은 병환으로 인해서 고생하던 아버지가 결국 심장마비로 인해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일 때문이었죠. 오빠, 아니 여보, 지금 장례식 준비한다고 다들 정신없는 상황이야.
하다못해 이혼한 엄마까지 방문해서 어디 있냐고 묻더라. 내가 분명 바쁘다고 했잖아. 촬영장까지 1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했고 헤어랑 의상이랑 다 세팅한 상황이거든.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고 해도 나는 그 자리 절대 못 가. 아빠가 죽었다고. 아빠가 돌아가셨다니까? 대체 뭘 대단한 걸 하겠다고 장례식에도 못 온다는 건데? 그러면 오늘 이따가는 올 수 있는 거야? 촬영 끝나는 즉시 바로 올 수 있겠냐고. 말이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을까? 당장 사과해. 안 그러면 나 절대 장례식장 안 갈 거니까. 아빠 돌아가신 마당에 이런 사소한 문제로 기싸움을 해야 되겠어? 솔직히 얘기해보자. 너네 아빠지. 내 아빠냐? 나는 장인어른한테 받은 거 하나도 없고 장인어른이랑 끈끈한 것도 하나도 없다니까? 나 문신 있다면서 차별하고 젓가락질 지적질한 것 말고는 좋은 기억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왜 거기 가서 엉엉 울면서 가식을 떨어야 되는데? 연기는 촬영장에서 하면 되지 왜 내가 장례식장에서까지 재능을 기부해야 되냐고. 말 다 했어? 지금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말 다 했고 진심으로 하는 소리고. 나 바쁘니까 촬영 끝나고 다시 얘기해. 여보, 오빠! 저는 남편이 급한 일이 있어서 저녁 늦게가 되어서야 온다고 사람들에게 둘러대고 심란한 마음을 애써 달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장례 절차부터 그 과정까지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많이 괴로웠죠. 아빠가 말했던 것처럼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됐던 걸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까지 순식간에 진행해버렸던 스스로가 원망스러웠죠. 이런 못난 딸 때문에 아빠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더 빨리 돌아가신 거 아닐까 생각하니 스스로도 미웠고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 모두 남편의 탓인 것만 같아서 더더욱 화가 났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원망할 사람이 필요한 상황에 남편은 정말이지 적절한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야, 아무래도 나 오늘 못 가게 될 것 같다. 촬영팀이랑 잘 마무리됐고 이제 집에 들어가려는데 회식에 좀 참여하라고 그러네? 감독님이 나 이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 같으니까 눈도장 좀 찍어두려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잘 둘러대봐. 장난해? 지금 오빠 저녁 되면 온다고 말해뒀고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어. 어떤 일이 있어도 와서 자리 지켜야 될 사람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상해하고 있다고. 정말 아빠 돌아가신 이날까지도 그렇게 철부지 모습 보일 거야? 프로라는 거는 원래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쇼를 제대로 끝마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쇼 머스트 고온. 쇼는 계속 돼야 된다. 그런 말도 못 들어봤냐? 지금 아주 쇼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촬영 끝났다면서? 그러면은 당장 와도 문제 없는 거잖아. 말을 했잖아. 감독이랑 지금 촬영팀이랑 술자리 가지기로 했다고. 이 기회에 제대로 눈도장 찍어 놔야 내가 배우로서 성공할 수가 있을 거고 나중에 지금 있었던 일도 추억으로 풀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너도 그런 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장인어른,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 흔하디 흔한 죽음으로 만드는 것보다 그렇게 포장하는 게 너도 더 마음에 들지 않겠냐고. 아빠 장례식에 안 오더니 이걸 나중에 에피소드로 써먹겠다고? 그럴 날이 올지나 모르겠지만 발상이며 하는 말이며 아주 쓰레기가 따로 없구나. 까놓고 말해봐. 이렇게까지 엇나가려는 거 나한테 아직까지 화났기 때문인 거야? 내가 돈 혼자서 벌고 있고 생계를 다 책임지는데 집안일 안 한다고 잔소리해서 그러는 거냐고. 이게 또 끝난 이야기를 자꾸 끄집어내네? 야, 자꾸 내 자존심 긁지 말랬지. 나 이런 이야기 정말 싫어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성질을 건드리실까? 네가 자꾸 나를 나쁜 사람 취급하면 나는 나쁜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거야. 나를 그지같이 보니까 내가 거지같이 구는 거라고. 그래. 더 그지같이 굴어봐. 어디 얼마나 더 추락하나 보자. 장례식장에 오기 싫고 안 오는 이유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눈도장이니 뭐니 가짜는 핑계 대지 말고. 그래, 솔직하게 말해보라니까 솔직하게 말해줄게. 내가 쥐뿔도 물려받을 유산 하나도 없고 장인한테 받은 것도 하나도 없어. 받은 거라고는 문신 있다고 핀잔 주고 편견 섞인 시선으로 사람 빡치게 만든 거밖에 없는 사람이야. 물려받을 유산도 하나 없는 인간한테 뭘 잘 보이겠다고 내가 거길 가? 너는 또 왜 거기 있고? 너 정말 제대로 인간 쓰레기구나. 그래, 잘 알았어. 아빠가 물려준 유산 내가 혼자서 쓰고
너랑은 이혼해야 되겠다. 아빠는 너라는 인간이 갱생되기를 바랐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노답인 인간이야. 아, 이제 연기까지 하자는 거야? 너 평소 씀씀이며 버는 거면 내가 많이 다 파악하고 있어. 장인어른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고 해봤자 뭐 몇백 득이라도 해? 왜 말도 안 되는 허세를 부리실까?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조만간 이혼 도장 찍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네 헛소리 들어줄 시간 없다. 술 마셔야 되니까 이만하자. 그렇게 저는 남편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남편에게 서운하게 할 만한 말이라든가 행동을 하기는 했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아빠의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고 도리어 막말을 쏟아낸 게 남편이란 인간이었죠. 저는 남편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를 했고 이혼도 진행을 했죠. 그런데 남편은 합의 이혼을 하고 뒤늦게서야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며 올려받을 유산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울며 매달렸고 재결합을 요청했지만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자꾸 전화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자꾸 전화질이실까? 우리 법적으로 이제 이혼한 사이야. 부부 인연이라는 게 어떻게 그렇게 두부 베듯이 쉽게 끊어져? 부부싸움은 칼로 물빼기라고 하잖아. 나도 너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어서 모질게 표현했던 것 뿐이지. 장인어른한테 정말이지 나쁜 감정 같은 거 하나도 없다니까? 아빠한테 악감정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막말을 쏟아내고 장례식에도 얼굴 한 번을 안 내비쳐? 나는 너란 인간 완전히 내 마음에서 비워냈고 앞으로 절대 받아줄 일 없어. 오히려 지금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니까 그 점이 더욱 확실해진다. 고맙네. 나 정말로 당신이 도와주면은 성공할 수 있다니까? 발성 훈련 좀 받고 코디 좀 좋은 사람으로 붙여주면은 내가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도 솔직히 힘든 시간 견디면서 당신이란 사람을 버텨줬잖아. 그러면 나한테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힘든 시간을 뭘 견뎠는데. 네가? 기껏해야 그 얼굴이면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었다면서 불만만 털어놓고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고 탱자탱자 논 거? 그게 힘든 시간이면 내가 차라리 가지고 싶네. 여보, 미연아, 내가 정말로 잘할게. 나 담배도 끊을 거고 술도 끊었어. 이제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할 거고 너만 바라보면서 살 거라니까? 헬스장에서 기른 체력 내가 어디에 써야 되겠어? 너한테 써야지. 더 이상 하면 성희롱으로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나는 너랑 다시 잘해볼 생각 없으니까 우리 이혼한 사실 받아들여. 우린 이제 끝이라고. 미연아, 내가 정말로 잘한다니까. 난 너밖에 없다고. 차단할게. 수고해. 인간 말종아. 여보! 저는 이혼을 하고 나서 최근까지도 남편에 대해서는 소식을 들은 바 없는 상황인데요. 술과 담배에 빠져서 인생을 방탕하고 나태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정도만 지인을 통해서 접할 수가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이혼이라는 결정이 많이 힘들었었지만 힘든 일을 견딜 줄도 모르고 나약하기만 하고 남 탓만 했던 남편과 헤어지고 나니 하루하루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에요. 앞으로 누군가를 또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호되게 당한 일이 있으니 사람을 잘 가려 만나고 사귈 생각이에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